자,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뭘 알아볼 거냐? 직권의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진, 화산 요런 것들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38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선 변동대와 판 구조론이 있어. 잘 알다시피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조산. 조산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땅덩어리끼리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막 산맥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조산 활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조산을 한자로 직역하면 산을 만드는 활동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조산 활동이 산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데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덕택에 땅속으로 들어가면 얘들아 되게 뜨거워. 그러면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지표면이 꿈틀꿈틀 당연히 크게 움직이진 않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표면이 눈에 띄게 움직인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 그치? 그래서 찔끔찔끔 움직이는 게 오랜 기간 쌓이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각 변동의 주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구 내부 에너지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지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있고 왜 외핵 같은 애들은 겁나게 뜨거우니까 액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거랑 아까 말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뜸을 뚫고 나오면서 분출하는 현상. 자, 마그마와 용암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뭐냐면 이 땅덩어리가 돌멩이잖아. 근데 얘가 어디로 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한마디로 이 돌멩이가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걸 마그마라고 불러. 그러니까 멘틀의 일부가 어떤 위치는 너무 뜨거우니까 녹는 경우가 있다고. 대부분 멘틀은 고체 상태지만 멘틀의 일부가 녹는 경우가 있어. 그걸 마그마라고 부르고 그 마그마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지표면을 흘러가는 걸 용암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실은 마그마와 용암은 비슷한 뜻으로 땅속에 있으면 마그마, 지표면으로 나오면 용암. 여러분들 용암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게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땅덩어리의 진동을 지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화산 때는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지진 때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지. 그래서 지구를 분석해 봤더니 화산 때와 지진 때가 퍼펙트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상당히 많은 구간이 겹쳐. 그래서 우리 그림 봐봐. 그림 보면 그림에서 빨간 애가 화산이고 점점점점 돼 있는 게 지진이야. 둘이 겹치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 보다시피.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도대체 왜 어디는 지진이 발생하고 어디는 화산이 발생하고 또 어디는 왜 지진이나 화산이 별로 발생하지 않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이 사실상 없잖아. 물론 백두산이 향후 100년 안에 폭발한다 막 이런 말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는 하더라. 근데 어쨌든 그거는 터져봐야 아는 거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나라야. 그래서 니네 가끔씩 우리나라 저기 동해안 어디서 지진 발생했다 그러면 막 새벽이나 이럴 때 뜬금없이 재난 문자 오잖아. 재난 문자에 지진 발생했다고 니네 쫄아가지고 왜 우리나라 지진 발생했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왜?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부터 그렇게 가까운 바로 코앞에 있는 일본은 지진에 되게 민감한 나라란 말이지. 쟤는 지진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발생해.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지.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붙어 있는 편이잖아. 지표면으로 보면 거의 코앞이라고 해도 될 정도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전하고 일본은 지진, 막 화산 이런 거에 되게 이제 특히 지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나라란 말이야.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를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판 구조로는 뭐냐면은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 축구공 예를 들어볼게. 축구공이 이렇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가죽들을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표면을 만들었단 말이야. 축구공이 이렇게 농구공처럼 매끈한 게 아니야. 축구공이 이렇게 가죽 이렇게 뭉쳐져서 만드는 거잖아. 이 가죽 판때기 하나를 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판이 뭐 하는 애냐? 지표면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 그림에 잘 나와 있어. 얘들아, 여기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이게 멘틀이야. 그리고 여기 지각이 있고. 지각은 당연히 겁나게 딱딱하지. 돌멩이나 그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여기 멘틀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딱딱해. 그래서 지각 플러스 일부 딱딱한 영역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를 묶어서 암석권이라고 불러. 딱딱한 영역이다.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불러. 암석권은 지각, 지표면 플러스 상부 멘틀이라고 해. 멘틀 중에서 윗부분. 얘들을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이 암석권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판의 이동 할 때 그 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똑같은 멘틀에 여기 딱딱한 멘틀, 여기는 어떤 물렁물렁한 멘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멘틀인데 고체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젤리, 부드러운 젤리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만큼이 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멘틀은 고체긴 한데 꿀렁꿀렁하면서 조금씩 움직여. 그러면 자 봐봐. 판이 이렇게 멘틀 위에 이제 연약권, 이 멘틀을 움직이는 멘틀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은 연약하다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똑같은 멘틀도 윗부분은 암석권, 아랫부분 부드러운 멘틀은 연약권이라고 불러. 연약권이 꿈틀꿈틀 움직여. 그럼 이 판은 연약권 위에 약간 떠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얘는 그거 따라서 꿈틀꿈틀 움직이겠지. 그래서 판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39페이지 그림 봐봐. 그 그림 보면 설명할게. 제일 밑줄에 뭐라고 돼 있어? 암석권.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으로 대략 0에서 100km까지를 암석권이라고 불러. 이걸 판이라고 불러. 암석권과 판은 같은 말이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표면 껍데기만이 판이 아니야. 지표면 플러스 상부 멘틀. 근데 얘들아, 멘틀의 두께가 이 토탈 멘틀의 두께가 한 2,900km 되고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께로 보면 거의 한 반 조금 안 되지. 그게 멘틀이야. 근데 그 중에 판은 100km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판은 전체적인 멘틀 두께에 비하면 좀 얇은 편이지. 그러면 저 깊이로 들어가면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멘틀이긴 하지만 대부분 물렁물렁한 멘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연약권은 대략 100km부터 400km 구간이야. 이 연약권의 특징은 뭐냐? 똑같은 멘틀인데 물렁물렁한 멘틀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딱 보면 구조가 대충 저래. 그러면 저 밑에 연약권이라고 불리는 멘틀이 찔끔찔끔 움직여. 어느 정도 움직이냐면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평균 1년에 1cm 정도 움직여. 어떤 곳은 한 1년에 한 10cm 움직이는, 아주 많이 움직이는 동네는 그렇지만 그럼 1년에 몇 cm 움직여? 예를 들면 1년에 1cm 움직인다고 해보자. 10년 지나면 10cm. 내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분석해봤을 때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기만 쳐다봤어. 그럼 100년이 지났어. 그럼 한 1m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느 한 곳을 100년 동안 쳐다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생애를 기준으로는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걸 사실상 인식하기가 어렵지. 응? 그러나 찔끔찔끔 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멘틀 연약권이 뜨거움 차가움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들이 마치 대류하듯이 이렇게 움직여. 근데 이게 애체고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찔끔찔끔 움직여. 이걸 뭐라고 부르냐? 멘틀이 움직인다. 그래서 얘들을 멘틀 대류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의 대류보다는 그 스피드가 엄청나게 작지. 1년에 1cm 움직인다고. 그 멘틀 대류 애들이 움직이니까 어떤 곳에서는 위에 판이 떠 있어. 그럼 어떤 곳에는 갈라지는 위치도 있을 테고 어떤 곳은 모아지는 위치도 있겠지. 그렇게 지각이 계속 변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어떤 데서 봤으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구 전체 육지가 옛날에 어느 시점에는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저기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퍼즐 맞추고 이렇게 맞춰봤더니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호주랑 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붙여봤더니 또 이렇게 맞아 떨어져.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게 실제로 근데 그 이동 기간이 막 한 2, 3억 년이 걸리는 거야. 응?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판의 구분이 있어. 흔히 말하는 대륙지각이 있고 해양지각이 있어요. 대륙지각은 육지 얘기하는 거고 해양지각은 바다 밑에 지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륙지각은 주된 암석의 구성이 화강암 계열이야. 그리고 해양지각은 주된 암석의 구성이 현무암 계열이야. 자, 현무암이 뭔지 알지? 시커매가지고 구멍 퐁퐁퐁 뚫린 거잖아. 그 현무암 계열을 니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옛날에 암석 배울 때 세립질이라고 배워. 세립질이 뭐냐? 아주 작은 알갱이들. 반면에 화강암은 이렇게 막 이렇게 점백이 있는 애들이잖아. 약간 은색 바탕에 회색 바탕에 검은색 뚫는 점백이 있는 애들. 우리 비석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애들이 화강암이란 말이야. 그리고 화강암에는 조립질이라고 해서 알갱이가 조금 커. 왜 그러느냐? 자, 용암이 나오다가 지표면은 주춤하니까 나오다가 땅속에서 식은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땅속에서 식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갱이들이 뭉칠 시간이 있어. 그래서 알갱이 덩어리가 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공기나 수분 같은 경우도 좀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야, 돌덩어리랑 물이랑 공기가 있으면 물이랑 공기가 돌덩어리 알갱이보다는 밀도가 월등히 작잖아. 간단히 말해서 돌멩이 물에 가라앉잖아. 그럼 공기나 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틈새가 안에 뽕뽕뽕뽕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다는 거고 밀도가 작은 거지. 반면에 현무암은 어떠냐면 야, 바닷속에서 용암이 나왔어. 근데 애들이 나오자마자 바다에서 예를 들면 화산이 만들어졌어. 화산이 만들어져서 용암이 나오잖아. 나오자마자 누굴 만나? 바다에서 화산이 발생하면 나오면 누구를 만나? 바닷물을 만나지. 그럼 어떻게 돼? 확 하고 식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무암에 뽕뽕뽕 뚫려있는 구멍을 어떻게 배웠어? 얘들이 식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확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압축돼. 이렇게 확 압축되는 거 어떻게 해? 그 속에 수분이나 공기덩어리들이 촥촥촥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현무암은 상대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수분과 공기의 함유가 적어. 쫙 압축되면서 쫙 빠져나왔단 말이지.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밀도가 현무암이 커. 한마디로 현무암 이만큼하고 화강암 이만큼하고 같이 몸무게를 재보면 현무암이 더 무겁다고. 그게 밀도가 크다 뜻이야. 같은 부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해양지각은 대륙지각에 비해서 평균 두께는 얇아. 그러니까 밑에 표 봐봐. 해양판, 해양지각 은 평균 두께가 70km 정도고 밀도가 커. 그리고 주된 성분은 현무암이야. 반면에 대륙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한 100km 되니까 살짝 더 두껍지. 그리고 주된 성분은 화강암이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야. 왜? 그 속에 공기나 수분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통 속에 좁쌀을 집어넣어. 그럼 좁쌀을 이렇게 통에 꽉 차게 담으면 좁쌀이 촘촘촘촘촘촘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빈 공간이 있긴 있지만 얼마 없잖아. 왜? 좁쌀은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똑같은 통에다 콩을 담았어. 그럼 콩을 담으면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콩알갱이와 콩알갱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빈 옆에는 공간이 많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좁쌀 같은 걸로 만들어진 암석이 현무암, 콩이나 뭐 이렇게 자갈 같은 거로 만들어진 암석이 뭐 이제 화강암 계열. 그러니까 당연히 알갱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촘촘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공간이 많을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전 세계 판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자, 태평양 보이지? 한가운데. 그리고 그 왼쪽에 잘 보면 우리나라 있어요. 저기 유라시아판이라고 써있는 그 조그만 끄트머리에. 보이지? 그리고 유라시아판과 그 태평양의 경계에 누가 있느냐? 일본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보면 지리적 위치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저주받은 나라야. 운 더럽게 없는 거지. 봐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코앞에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사실 판의 위치상으로만 보면 판의 경계 근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단 말이야.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위험한 지진이 없지. 근데 일본은 정확하게 판의 경계에 있어. 그러니까 심심하면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항상 위험하지, 쟤들은. 그래서 어디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느냐? 저 판의 경계선. 그 그림하고 왼쪽 그림 다시 봐봐, 얘들아. 그러면 판의 경계가 다 색깔칠해져 있다고, 보다시피. 그럼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진, 화산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야. 이 판의 경계는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미 결정된 거야. 판의 경계는. 그래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지만 이제 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 뭐만 차이가 있냐? 판이 이동을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지질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지구가 대략 저렇게 약 커다랗게 따지면 약 10여 개, 조금 더 많은 거 조그만 애까지 합치면 대충 한 2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다만 방금 얘기한 암석권, 연약권. 그래서 연약권이 꿈틀꿈틀 움직이면 암석권은 그 위에 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 따라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그 암석권을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판이 누가 움직여? 밑에 있는 연약권이 움직임으로 판 자체는 움직일 힘이 없어. 근데 밑에 있는 연약권이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그 위에 떠있는 암석권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니네 옛날에 중학교 1학년 1학년 때 뭐 판에 이동하면은 생각 나오는 사람 있지? 누구 있어?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판에 이동하면 과학자 한 명 있잖아. 생각나는 사람 없어? 대륙이동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냐? 왜 이렇게 지식이 짧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베게너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베게너, 야 재은, 베게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래,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베게너 하면 들어본 것 같아. 누군지 모르지. 나도 몰라,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 나라고 알겠냐? 근데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들어봤지, 얘들아? 이제 베게너 얘기 어차피 시간 다 끝나는 것 같아서 베게너 얘기 잠깐만 해주면, 베게너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연구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통 지질학자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빙하를 보니까, 바다에 빙하, 남극 가서 뭐 연구하다 보니 빙하가 물 위에 떠 있잖아. 그럼 좀 있으면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럼 빙하가 왜 움직여? 밑에 있는 바닷물이 움직이니까 빙하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분명히 지구도 판때기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왜 움직이는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지금은 멘틀 대류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사람이 초창기에 이거 연구할 때가 약 100년 전이란 말이야. 그때만 해도 이 판때기가 왜 움직이는지 몰랐는데 베게너는 아무리 봐도 판때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말한 지도끼리 맞춰보니까 퍼즐도 좀 맞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여기랑 여기랑 예를 들면 되게 떨어져 있어. 근데 예를 들면 호주랑 비유를 하자면 호주랑 일본하고 되게 떨어져 있잖아. 예를 드는 거야 내가. 그런데 호주랑 일본하고 옛날 몇 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들을 봤더니 화석이 비슷하게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같은 생물이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한 거야. 근데 그 연구가 지금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지만 베게너가 원래 빙하 연구하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정통 지질학자들, 그 당시에 지질학자들이 베게너를 인정을 안 했단 말이야. 저 개뿔도 모르는 놈이 자꾸 와서 나대네? 막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정을 별로 못 받았어. 응? 그러고서 베게너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베게너 말이 일리가 있네? 거의 맞네 그 사람 말이. 근데 베게너가 그 당시 유일하게 인정을 못 받았더니 야 판이 움직인다고 치죠. 왜 움직여? 이 개뿔도 모르면서 왜 나대? 이랬단 말이지 다른 지질학자들이. 근데 그 뒤에 멘트를 연구하고 하면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가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얘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구나 를 알게 된 거지. 그 당시에 인정을 못 받았으나 지금은 최초의 이제 탄핵 이동에 대한 최초 시작이 베게너가 된 거고. 그래서 내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교과서에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베게너야.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판때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는 왜 저쪽으로 움직이고 누구는 왜 이쪽으로 움직이고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럼 마지막 과제는 원래 여기서 좀 풀고 가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풀어. 페이지 140페이지고 몇 문제 안 되잖아. 당연히 내용도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까지.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겠고, 다음 주에 판의 이동 나오는데 요게 조금 내용이 어려워 얘들아. 보다시피 오늘은 배운 게 별로 안 어렵잖아. 지금까지 배운 게. 다음 주가 조금은 어려울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모두 마칠게요.